안녕하십니까. 더 인벤션랩 김지영 대표입니다. 자, 유닛 이코노믹스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고객 한 명당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금 조달 전략의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이런 CAC와 이 LTV를, 물론 저희도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초기 투자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전략도 짜고 했지만, 워낙 이 1차원적인 지표의 성장 흐름이 좋다면, 예를 들면 고객의 어떤 다운로드 숫자라던가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회원 가입으로 전환되는 어떤 전환율, 이런 컨버전 레이트가 굉장히 이제 좋게 나오면 투자가 쉽게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TV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거나 또 CAC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가입자 수를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고 전환율을 높이는, 컨버전 레이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어떤 작전을 짰다면, 지금은 이제는 유닛 이코노믹스 중심의 IR용 사업 계획서를 짜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CAC와 LTV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CAC를 측정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정확한 월별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내용이 적혀져 있죠. 가장 중요한 비용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AC를 안다는 건 뭐냐면 손익계산서상의 가장 중요한 변동비 구조를 알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커스텀 액퀴지션 코스트를 정상적으로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구하려면 바로 그림과 같이 분자에는 4가지의 항목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분모에는 넘버 오브 뉴 커스터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셀러리, 오버헤드, 페이드 마케팅 코스트, 툴. 자, 요 내용이 뭐냐면 CAC에 반영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신규 고객 획득에 필요한 마케팅 영업인력이 있다면 그 마케팅 영업인력은 반드시 그 급여가 반영되어야 됩니다. CAC에. 대부분 CAC를 구할 때 그냥 채널에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비용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정확한 CAC를 구하려면 일단 마케팅과 영업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비용이, 급여가 나가고 있느냐를 반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영업에 투입한 오버헤드 코스트가 있다면 반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나 샵인샵을 오프라인에 운영하면서 우리 고객의 유입에 필요한 활동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오버헤드 코스트를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퍼포먼스 마케팅 채널별 투입 비용이 반영돼야 됩니다. 대부분 CAC를 구할 때는 페이드 마케팅 코스트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더 정확한 CAC를 위해서는 페이드 마케팅 이외에 셀러리와 오버헤드 코스트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마케팅 영업 효과 측정에 사용한 SaaS 툴도 비용으로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앱스플라이어 같은 이런 이제 여러분들 서비스나 앱에 고객 지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SaaS형 마케팅 툴을 썼다면 월 예를 들면 50만 원씩 주고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러면 그 50만 원의 비용도 툴킷 비용으로 집어넣어서 CAC의 항목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뭘로 나누느냐? 이 합계를 뭘로 나누느냐? 바로 넘버 오브 뉴 커스터머. 실제 그 달에 획득한 고객의 수로 나누면 정확하게 한 명당 투입되는 고객 비용이 나오겠죠. 즉, 우리 회사에서 투입한 모든 비용들을 일종의 공통비를 안분하는 것처럼 고객한테 안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입되는 전체 비용 대비 고객 한 명당 투입되는 비용을 내가 뽑아보니 한 명을 획득하기 위해서 10만 원이 들어가는지 100만 원이 들어가는지 5천 원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마케팅 코스트만 갖고 뉴 커스터머로 나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마케팅 영업인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건비는 감안해라. 두 번째는 오프라인 이벤트나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버헤드 코스트로 인지해라. 세 번째, 앱스플라이어와 같은 그런 고객 지표 SaaS형 솔루션을 쓰고 있다면 그것도 고객 유입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감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LTV를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겟 고객 집단이 일단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TV와 CAC가 서비스가 런칭하자마자 나올 것이다? 나오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런칭되자마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바로 CAC예요. 왜? 고객을 유입해야지만 결국 레비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초기 선행 지표는 바로 CAC고요. 그 다음에 이 CAC를 쓰면서 효율화하면서 고객의 코호트가 만들어지면 그 코호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LTV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LTV가 조금 나중에 나오게 마련인데 이제 벤처 캐피탈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유료화를 하지 않아서 LTV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목표와 KPI를 갖고 LTV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이 공식입니다. 결국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하는 것은 타겟 고객 집단이 형성되고 매출원이 형성되는 시점부터 고객 이탈률을 방지하고 고객 유지 비율, 즉 리텐션 레이트를 극대화하는 것이 LTV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CAC 페이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CAC 자체를 줄이거나 또는 LTV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CAC 페이백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줄이려면 CAC를 줄이거나, 그죠? LTV를 늘리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LTV를 늘리는 게 되게 좋겠죠. 우리가 CAC를 충분히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 CAC 페이백 피리어드를 고객 회수 기간을 앞당기려면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LTV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LTV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리텐션 레이트, 고객 유지 비율을 드라마틱하게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고객 이탈률을 방지할 수밖에 없다. 고객 이탈률을 방지 못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한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클라우드 사스 형태로 대부분 요즘 기업용 오피스 시장이 전환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매출액이 큰 곳이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모든 이제 이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전환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인스톨레이션의 어떤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서 내가 PC 대당 이제 인스톨레이션 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월정액 과금 형태로 다 바꿨습니다. 그게 클라우드 사스 형태의 이제 MRR이죠. Monthly Recurring Revenue를 받고 있는 모델이죠. 어도비 포토샵에 그러면 LTV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도비 포토샵 사용료가 매월 $20라고 가정합시다. 거의 $20 정도 되죠, 최저. 월 자동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레비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버리지 밸류 오브 세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도비 입장에서 보면 레비뉴가 어도비 포토샵 사용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월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넘버 오브 트랜잭션, 프리퀀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까 심플, 과거에 저희 1회차 강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간단한 심플 LTV 계산하는 공식이 레비뉴 곱하기 프리퀀시 곱하기 라이프타임이라고 했죠. 이것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레비뉴는 에버리지 밸류 오브 세일, 즉 평균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프리퀀시는 넘버 오브 트랜잭션, 즉 거래 빈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 단위로 갱신하죠. 자, 거래 빈도가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어도비 포토샵은 대부분 법인카드를 딱 물려놓으면 대부분 1년 단위로 결제가 됩니다. 갱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타임은 뭡니까? 리텐션 타임 피리어드, 고객 유지 기간. 이것을 통상 3년으로 가정합니다. 1년은 무조건 쓰고요. 어도비 포토샵은 대부분 크리에이터들은 평생 쓰거나 최저 3년 정도는 쓴다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심플한 LTV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20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년 $720로 바로 나오죠. 이게 과거 1차 강의에서 얘기했던 심플 LTV의 계산 공식인데, 자, 여기에 뭐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되냐면 Profit Margin, Retention Rate, Discount Rate이라고 하는 변수가 고려가 됩니다. 즉, Profit Margin은 업종별로 틀려요. 소프트웨어 업종은 Profit Margin이 약 70%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제조업으로 갈수록 10%에서 20%로 줄어들겠죠, Profit Margin이. 자, 그래서 70%로 프로핏 마진을 가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심플 LTV
계산에 의해서 720달러가 그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변수를 더 고려해야 된다. 그게 세 가지다. 첫 번째, 프로핏 마진 0.7%를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720달러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죠? 504달러로 줄어들어요. LTV가. 자, 그럼 504달러가 정확한 LTV냐? 아니다. 바로 여기에 고객 유지 비율을 감안해야 된다. 고객 유지 비율은 리텐션은 약 80% 수준입니다. 즉 1년 이후에 이탈하는 이탈률이 20% 정도가 생기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프로핏 마진과 리텐션 레이트를 고려한 CLV는 504달러에다가 0.8% 403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줄어들었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심플한 LTV로 계산을 하면 착시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반드시 그 기업이 수취하는 프로핏 마진과 영업이익인 거죠. 거기에다가 리텐션 레이트를 감안해야 된다. 고객 유지 비율을 감안해야 된다. 그러면 더 줄어들겠죠. 여기에 할인율까지 적용한다. 할인율은 업종별로 이제 할인율이 있는데 통상 10%를 가정합니다. 즉 이 할인율을 고려하면 정확한 라이프타임 밸류는 403.2달러를 이제 1 더하기 0.1 나누기 0.8로 이제 나누게 되면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제 0.1이기 때문에 1에다가 0.1을 더하고 리텐션 레이 0.8을 빼면 바로 1344달러라고 하는 이제 정확한 LTV가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즉 고객 1인당 LTV가 이제 3년 기준으로 1344달러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그러면 어도비 포토샵 입장에서는 야 1344달러는 너무 작아. 3년 평균 한 명 고객당 1344달러를 우리가 2000달러 이상으로 좀 넘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과제인 거죠. 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뭘 고민을 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겠죠? 저희 스투파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